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강연 내용은요, 우리 여태까지 한 5차원 전면 교육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우리 인생을요, 가능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실패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승리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실패한 사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권력을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가졌는데 실패한 사람도 보고요. 또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인생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승리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 꼭 이걸 알고 또 배우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5차원 전면 교육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때는 우리 지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재수를 제가 2번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재수를 한 번만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근데 재수를 2번을 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음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일어난 힘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또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체의 힘으로 듣고 일어서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제 내재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뭐 구름 하나도 끌어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통제력, 윤리성,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줘야지만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공부만이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력, 마음의 힘이고, 세 번째는 체력, 몸의 힘이고,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고, 5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5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른 독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의 힘, 심력.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심력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힘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죠? 복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복학생들이 대다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군대 가기 전에 공부 안 하고 팽팽 놀다가요, 군대 가서 고생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철이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힘들이 그걸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힘이라는 걸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죠. 여러분들 대답하기 금방 쉽지는 않지만,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과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이가 유지되는 건 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오는데 혹시 침이나 뱉어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한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다 줄 거래 믿음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보면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진짜 본질적인 거는 대다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어를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찰력.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힘을 길러놓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교육 이렇게 과정들 보면 마음의 힘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게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교육 과정 중에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 중에 한 가지가 고등학교 교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뭐 대학 총장도 이렇게 쭉 해왔고, 제가 연구소의 원장도 하고, 또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소위 공교육기관, 일반 교육기관인 동두천 고등학교에 제가 교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소위 요즘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세인고등학교에 제가 명예교장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우리가 이제는 개교를 시켜가지고 어떤 아이를 불러들였냐면요. 5천 전면교육을 가르칠 학생들을 저희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5천 전면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나 아이들이나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런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입학 조건을 제가 3가지를 뒀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 성적이 중하위권 이하야 된다. 중상위권은 못 와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꿈이 있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3월 달에 그런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갖고 그런 학생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바로 이 5천 전면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자신 있게 딱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글쎄요. 대다수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어떤 거라도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못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거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분명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안 하는 거고 목표의식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공부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목표의식이 없이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요. 너희들 공부 안 하면 혼나. 그래서 공부를 계속 시켰으면 아이들이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동안에도 안 했는데 그래 그러려면 그래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시작했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따 뭔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한 30분씩 매일 학생들하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들을 쭉 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요. 학생들이 마음의 힘이 강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꿈이 생기면 그건 아주 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요. 자기는 꿈이 5가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세인고등학교가 참 좋은 학교니까 이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어 실력만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현재는 실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미 뭐가 생긴가? 마음에 힘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떤 한 인간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요, 그 학생을 포함한 우리 모든 학생들, 꿈이 생긴 학생들에게 그걸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학생이 이번에 이제 3년이 지나고요, 우리 세인고등학교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학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죠? 네. 수시에 저희들 이번에 졸업생이 37명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37명인데 그 중에 수시에 13명이 합격했고 외국에 유학 가는 아이들이 5명. 이미 확정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이렇게 가보면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실패하는 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실패하면요? 다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하게 될까요? 마음에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마음의 힘이 약하다고 너 마음의 힘 강해져라, 너 마음의 힘 강해져라 그런다고 힘이 강해지겠어요? 그럴 거 안 되잖아요.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마음의 힘이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왜 그 아이들이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계속 설명했지만 인생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력이 없으면 약해져요. 세 번째는 정서력이 없으면 약해지고요. 네 번째는 이타적인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사실 마음의 힘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키워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도록 유도하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다고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엄마 아빠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기적으로 너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부모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은 이기적인 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요, 부모가 어때요? 막 열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얘기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한 인간이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는 사람은 저급하고 저질의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저급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를 저질의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이타적인 사람은 달라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피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어때요?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가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힘이 강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너와 네 가족과 이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것이야. 그걸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 지식을 내면하는 힘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말로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심력의 5가지 힘 중에
인생의 목표의식을 갖는 방법을 우리가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지금요? 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다 이루고 계시나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이루시는 분은 제가 아주 참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연구의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3%의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주도해 간다고 그래요. 그럼 97%는 그냥 덜렁덜렁 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97%는요, 꿈과 목표의식을 물어보면요,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얘기는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3%는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의식이 확실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고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목표의식과요, 그냥 바람과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요, 너희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사 되는 건데?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목표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한 뭐예요? 바람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망상인 거예요. 되지 않는 그냥 망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비전과 꿈과 망상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뭐가 된다 하더라도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구체적이에요. 아,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몇 살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이왕이면 내가 어느 학과를 택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에요. 하지만 그냥 매일 나 의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은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과 망상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항상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물어볼 때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정말 어떤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는 사람은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냥 망상을 품는 사람은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럼 그럴 때만, 아, 과학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끝나고 나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구체적이냐, 항상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인가.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책을 봐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남을 이렇게 사회봉사라고 이렇게 국가 민족을 위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네. 나는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진짜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책들을 봐요. 하지만 말로만 그런 사람은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봤느냐가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가 없느냐를 결정지어줘요. 그 다음에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동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음에 아주 세계적인 등산가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친구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등산가가 돼야 되잖아요. 등산가가 되겠다 매 꿈만 꾸면서요, 수영하는 사람하고 매일 다녀요. 그러면 등산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꿈과 비전을 가진 거는요, 그냥 내가 생각만 가진 것 같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었냐면요, 프로그램을 가졌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가? 그럼 제가 세인고등학교나 동천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망상이 아니라 진짜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 꿈을 갖고 자기의 삶을 성공시킨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꿈을 갖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3분 묵상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일생 고공표라는 걸 짜는 거예요. 3분 묵상이라는 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되기 원하는 것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읽은 다음에는요,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요, 이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할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매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에서까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발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더라도 읽고 그 지식을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되길 원하고 그 아이들이 그 되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요, 지금 이제 부산의 어떤 그 선생님이 한 그 작업인데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받은 거예요. 거기 이제 부산에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5천 전면교육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요, 아이들의 저기를 다 받았어요. 일생의 꿈들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과학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 그룹핑을 했어요. 팀을 짜줬어요. 그래서 의사팀, 선생님팀, 사업가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 학생들이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는데 선생님이 참 현명했어요. 요번에 이제 의사팀에겐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의사가 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뭐 6명 모아서 다음 주까지는 너희들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 갖는 상처가 뭔가를 서로 연구해와라 그랬어요. 그때 상처가 많더라고요. 화상. 그렇죠? 이렇게 불에 대는 거. 또 찰과상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렇게 마찰이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찢어지는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학생들이 다 공부해 와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조의 이름을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의사가 그래야 되잖아요. 의사가 돈 벌어서 나 먹자. 그런 의사가 되면은요, 그건 단순히 뭐 돈 버는 뭐 존경 못하는 의사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의사야말로 정말 얼마나 고귀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해나갈 때 사람들이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인고등학교에서는요,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가장 황금 시간에 3년간 우리 학생들을 3분 묵상을 시켰어요. 짧은 글을 주고 그걸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들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또 남의 생각도 듣고, 그러다 보면요, 하루에 아침 시간 그렇게 40분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 일반 학교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공부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시키더라도요, 또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시키더라도 어떤 애만 공부하냐면요, 이미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애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는 척 할 수 있더라도 다 딴짓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소비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게 시간을 뺏겼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을 다 못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의 9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은 다 갈 거라는 걸 제가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의 힘을 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려는 일생고공표를 짜야 돼요. 그럼 일생고공표는 뭔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사는 거 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내 오늘 하루의 삶은 내 인생 전체하고 연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더라도 내가 정한 모든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더라도 어느 날 분주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합니까? 못 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앞도 못 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한 달을 앞은 더 못 보고요, 1년을 보고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정한 전체 삶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획을 짤 때 인생 전체를 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요, 또 저하고 이렇게 5천 전면 교육을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처음에 뭘 짜야 되냐면요, 일생 고공표라는 걸 짜야 돼요. 제가 그게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 있는 게 일생 고공표를 약간 좀 크기에 따라서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갖는다 했을 때 나는 뭐가 될래? 그렇게 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거는 거의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또 그걸 이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참 안타깝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50% 이상이 학과 다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많은 학교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정말 귀중한 20대까지 생활을 지금 20살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 길 택했다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표의식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학생이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제가 의사 얘기하는 건 의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요즘 뭐 돈 많이 번다니까 의사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 많이 번다니까 의사 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일생고공표를 짜면은요, 그렇게 계획을 안 짠 것 때문에 내가 의사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의사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생고공표를 짤 때는 그럼 내가 의사가 몇 살 되느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 이제 의사가 된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도 알지도 못해. 그냥 대학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대는 6년을 다니고요.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요. 뭐 6년에다 그 다음에 5, 6년 하면 10몇 년을 해야지 겨우 의사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20대 다 지나서 30대나 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 말에 의사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 봅시다. 그럼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요, 이건 나중 얘기고 그때까지 되기까지 뭘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럼 10대에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 합당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절대 의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대를 갔다 오래서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6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하고 쭉 이렇게 정말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멋 모르고 의사 된다 그랬다가요, 이거 짜다가요, 아이고 이렇게 복잡한 거 하면 안 해. 그런 아이들이요, 반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른 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의사라는 직업이요,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돕고 그들을 이렇게 그 보살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요, 의사를 돈만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요,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일생 고름 짜다 남 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가치를 뒀느냐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하기 힘든 직업인데요. 그래서요, 그 힘든 걸 쭉 50대, 60대 쭉 하다가 뭐 저 뒤로 가면 또 뭐 한 7, 80대 가면 또 뭐도 해야 돼요. 또 죽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어쨌든 짜보면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짜고 나면은 아이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딴 거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입장에서 했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걸 이렇게 짜다 보면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요, 96년도부터 제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제가 부총장을 하면서 우리 조선족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그 목표의식을 주고 싶어서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 교직원들이 또 교수들하고 직원들이 이런 그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한 20분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모여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걸 쭉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두 분의 얘기를 드릴게요. 한 분이요, 제가 저 표를 이렇게 넣고서 일생고공표를 짜라니까요,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분은 70세예요. 저기 표가 몇 세까지 없었어요, 아까요? 60세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 뭘 짜냐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요, 제가 그래서 칸을 그 다음에 늘렸습니다. 늘려서 70, 80 했는데요. 그분이 70세부터 짜기 시작하니까는 많이 짜야 몇 년밖에 못 짜요. 10년, 20년밖에 못 짜는 거예요. 하지만 그 10년, 20년을 다시 짜고 나서요, 그분이 얼마나 인생의 삶이 활발해졌는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은퇴했다 그러면 인생이 마감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요, 은퇴하고 나면 빨리 놓아야 된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거기에도 크거나 작거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기르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자녀는 잘 길렀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기르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도 승리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뭘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짜셔야 돼요. 한 교수님을 얘기할게요.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이제 40대 이제는 그 중반이었던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영어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아주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일생공표를 짜시면서요, 중국까지 와서 조선족으로 해서 아주 애쓰고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이에요, 새로 공부를 하시겠대요. 공부를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몇 년 더 공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의논을 하길래 저는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2년 있다가요, 미국에 출장 간 김에 그 교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일생고공표를 쭉 짰어요. 짜고 나니까, 아,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뭐 20년,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분이 중국까지 간 이유는요, 그분이 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요즘 남북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북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뭐가 문제냐면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죠.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을 도와주려면요, 이 임업을 도와줘야 돼요. 나무를 덮는 거. 근데 이분이 영어학과 교수님인데요, 나중에 정말 이 남북한이 이렇게 잘 통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영어를 도와주시려고 사실 쭉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급한 건 영어가 아니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임업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0이 다 가까운 분이 임학을 하겠다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 후에 그분이 그거를 실행하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요즘은 소식을 못 들었지만, 저는 어떤 한 인간이요, 자신의 삶을 전체로 조망하면서 생활의 삶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한 번 정한 우리 목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과 안 정해놓고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타면은 기장이 아나운스먼트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누구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뉴욕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데 비행시간은 13시간이고 지금 바람은 어떻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여행을 하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쫙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장 스미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뜨긴 떴는데 제가 어딜 가야 될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쪽으로 1시간 가보다가 제가 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 방향을 바꿔서 그때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13시간의 비행기를 여행을 갈 때도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거기서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6, 70년을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표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뉴욕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뉴욕 근처에 큰 뭐 폭풍우가 친다 그러면은 잠시 돌려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워싱턴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린 김에 거기서 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의 목표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쭉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걸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목표를 정하려면요. 그냥 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일단 정하고 해야 돼요. 인간은요. 왜 목표를 정하냐면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원하는 건 뭐냐면요. 뭘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뭐 혹시 뭘 갖고 싶어요?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으시군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뭘 갖고 싶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갖기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기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우정을 갖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갖기 원하는 사람이야말로 목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갖고 싶은 걸 얘기 못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요.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돈을 꼭 가지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럴까요?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뭘 하는 겁니까?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요. 갖고 싶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중요해요. 하지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가져야지만 진정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돈만 목표로 한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라도 돈 벌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지 않은 거라도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돈 버는 게 악하는 게 아니지만 돈 벌려는 것만 목표가 되면요. 엉뚱한 일을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남이 해쳐지더라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능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남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들을 해야죠. 하는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남 사기치고 그런 거 하긴 하는 거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위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요. 우리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요? 죽을 때요. 돈 많이 가져간 거 갖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돈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은 쓴 게 자기 거예요. 그렇죠. 쓴 게 자기 거지 가지고 있는 건 나중에 누구 주는 거예요? 자식 주는 것도 좋지만요. 자식을 잘 기르는 거면 주는 거지만 자식 잘 먹기려고 주면은 독약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쓰세요. 네. 아이들 어떻게 써요? 아이들 잘 기르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이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저 사람이 뭘 했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무리에서 많은 봉사도 했대. 그 사람이 어디 국회의원을 했대.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갈 때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요. 하지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이죠. 좋은 사람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남에게 봉사했던 사람이래. 그 사람은 정말 우리 민족으로 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래.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래.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생고공표를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뭘 갖기 원하나, 뭐 되기 원하나, 또 어떤 사람, 뭘 하기 원하나,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걸 다 적고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이걸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0대, 20대, 60대까지 짠 다음에
가능한 우리는 몇 대까지 짜야 될 것 같아요? 60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70대 가능하면 어디까지 짜는 것 좋아요? 네, 80대. 네. 욕심도 많으셔라. 저는 지금 제 나이를 홀거 알고 계세요? 제가 올해 22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하네. 제가 올해 22이거든요. 네. 저는 70까지 살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48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 지금 이제는 22살, 21살, 20살 해가지고 제가 70살에는 0살 해가지고 그때 또 가면 가는 거고 또 더 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10년 동안에 내가 뭘 하고 10년 동안에 뭐 하고 그렇다면 몇 년 단위도 짤 수 있을까요? 1년 단위. 올해는 뭐 할 거. 혹시 여러분들 올해 뭐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일생의 목표가 있고 그거에 맞춘 올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3년의 목표를 가졌어요. 99년도에 3년 동안에 저는 세인고등학교를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 한국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게 제 목표예요. 제가 앞으로 3년의 목표에 있어요. 제가 지금 동천고등학교 교사인데 제가 이 동천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정말 아이들이 인성을 기르면서도 그들의 성적을 올려줘서 인생을 차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진정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1년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속해독서법과 독서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내년에는 목표의식과 심력을 길러주고 체력을 길러주겠다.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의 계획도 있어야 되겠죠. 주간의 계획이 있고 하루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표를 세우고요. 여기 이제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는 뭐냐면요.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5가지 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인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나는 뭘 할 건가 해서 첫 번째 내가 잘 하고는 악기 이런 건 뭐예요? 심력에 관한 거예요. 그죠? 예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건 체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독서 같은 것들. 그게 지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면적인 요소들을 이 일생을 살면서 나는 뭘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목표를 가졌을 때 그게 진정한 목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말로 난 모델래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저 일생고공표를 우리 학생들한테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짜니까요.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아이들은 목표가 매번 바뀌어가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남의 소문 들어서 가는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목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목표가 5개나 생겨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아이의 삶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심력은 인생의 목표의식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조금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심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가정적인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다든가 요즘에 거린들도 많잖아요. 뭐 성폭력이랑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심력이 많이 네, 관계가 되죠. 네, 그렇죠? 관계가 되는지. 네. 지금 그 심력의 문제를 다룰 때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몸이 약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심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약하면 뭐 되냐면 자신감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가정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엄하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주눅들어 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상처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다 그러면은 그 심력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력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문제는 더 강조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세인고등학교 얘기를 한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세인고등학교를 처음 열어놓으니까는 뭐 문제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뽑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보석 같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여건 때문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에요. 사실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 뒤에 문제가 많은 부모하고 문제 많은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으면요. 그게 치유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더 아파져요. 그렇죠.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못 고치면 아프잖아요. 마음의 상처도요. 보이진 않지만 그 상처는 더욱 아파가고 이렇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독서 치료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치료를 받으려면요. 어떤 걸 받아야 되냐면요. 나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인생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나만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당신만 안 당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네.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사리에서 나만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그건 큰 상처고 아픔이고 그건 회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요. 나보다 훨씬 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죠. 하지만 그 더 아픈 상처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걸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을 읽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허구의 글도 굉장히 좋은 글이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 중에 어려움을 겪고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제가 아까 3분 묵상이라는 거 있죠. 네. 좋은 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거기서 힘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전 우리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중엔 특별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요. 1년, 2년, 3년 지켜주고 그들을 도와줬을 때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것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인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다려주기가. 그런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인내줘야 된다고요. 바뀌기 전에 맘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정에 있고 힘들더라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겼다는 그런 것들을 알고 정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